일단 울산에는 도시 관련 그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그 대학이 70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97년에 광역시 승격될 때라도 도시 관련 학과를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의 도시 문제를 풀어낼 그런 전문가 풀, 그런 또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못해가지고 역시 울산 도시계획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지역 그 도시에서 이렇게 몸에 밴 것들 위에 전문성이 이제 가미됐을 때 하고 전문성만 가지고 왔을 때하고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이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우선 보면 특징이 동쪽에 해안가에 전부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의 해안선이 뭐 1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부두거나 이제 공장 부지입니다. 따라서 항구 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어떤 그 이점을 별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쉽고 또 그린벨트라고 요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한 280평방킬로미터 정도 돼가지고 울산시 그 전체 면적이 한 4분의 1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부가 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근데 그린벨트라고 하는 걸 그 법을 보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울산의 경우 이제 지정이 된 게 73년이거든요. 근데 73년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일찍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막 그 걸음마 단계인데 그때 너는 더 이상 자라지 마 하고 딱 맞는 옷을 입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확장도 못하고 또 합리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못하게 막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틀이 또 지금 5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존에 이제 그 중구, 남구, 동구 같이 그린벨트 안쪽에 있는 도시들은 포화 상태가 되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고 새로운 그 용지나 이런 것들 수요가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그린벨트를 뛰어넘어서 외곽, 울주군의 외곽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일종의 난개발이 되는 거죠.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 장벽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실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지금 중구나 남구, 북구, 동구처럼 기존의 도심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담아내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좀 어렵다. 역설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린벨트가 이제 장벽이기도 하지만 50년간 이제 개발 못하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실 미래의 굉장히 큰 자원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린벨트를 잘 이제 활용하면은 풀리기만 하면은 울산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많은 시설들, 예를 들어 양질의 또 가격이 싼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 울산 시내 땅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시설, 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뭐 시설, 장치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이제 담아낼 수 있는데 기초시 일대의 모습 그 틀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좀 개선,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시청 건축위원회에 몇 년간 일하면서 느낀 건데 아직까지 우리 울산의 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미관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차례 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뭐 그것들이 도시 미관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일 거고 이 수도권이나 뭐 또 뭐 가까운 뭐 부산, 대구, 창원만 봐도 요새 아파트 그 인면들이 상당히 다양화해지고 상당히 좀 특색을 좀 갖추고 있죠. 그런데 우리 울산은 뭐 아직까지도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 뭐 그런 아파트 형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 특히 서울에 보면 그 서울시 그 건축위원회에서 그 건축 조례에 따라서 그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그 주동 형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동 형식이나 평면이나 이런 걸 다양화하면 그 우수 디자인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 디자인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용적률도 좀 올려주고
해서 상당히 좀 수도권은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인면들이 풍부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울산의 좀 아파트들도 좀 지금 그런 인면들이 좀 풍부해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의 기준을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어야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 심의 들어가면 그 인면을 보고 뭐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어떤 권고 사항이지 사실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강력한 권고가 되려고 그러면 울산시 건축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좀 심의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좀 그걸로 인해서 디자인이 좀 우수하게 되고 그 우수한 디자인은 좀 뭔가 좀 그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제도를 좀 빨리 만드는 게 그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좀 약간 좀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울산에는 좀 이 범건축계 이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좀 다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뭐 어떤 뭐 정책의 방향 이런 거를 좀 도출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공공 토론의 장이 좀 지금 미진하죠. 사실 보면 가까운 부산만 봐도 그 열린 부산 도시 건축 포럼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럼에서 나온 그런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향대로 부산시의 그 건축 문화가 이렇게 뭐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그런 공공 토론의 장이 좀 빨리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그거 실은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울산대학교 캠퍼스가 제일 그 좋은 장소예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여기 정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다양한 건물들이 있고 뭐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해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은 장소가 더 많겠지만 제가 안 가본 데가 많아서요. 이거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밝은 건물을 설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창문이 많아서 좀 환한 뭐 이런 건물이길 원했었어요. 건축문화재는 실은 이게 2017년인가요? 그 건축가협회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이제 지역으로 몇 개 돌아가면서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울산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전국에서는 유치를 한 셈인데요. 그때 한국 건축 문화제가 여기서 열리는 바람에 그 다음해부터 이제 울산 건축 문화제가 열리게 된 거죠. 울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어쩌면 그 중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그 생활 또는 이 사는 것에 대한 이 축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문화재일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바로 또 이제 코로나가 오고 해서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사람들한테 밀접하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좀 밀접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이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밀접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화라 그러면은 굉장히 광범하게 볼 수 있는데 미술관은 보통 이제 미술품들 있잖아요. 박물관에는 이제 옛날 역사물들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서양에 가보면은 이제 건축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건축에 관련된 것만 따로 전시하는 이런 건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이 이제 그 중요성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깊게 인식이 못 돼 있어서 아직은 좀 이 인식이 좀 낮은 편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앞으로는 좀 더 이 건축의 뭐랄까요, 모양이라든지 또는 특성이라든지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경비라든지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노력은 아마 되게 열심히 하실 텐데 단지 경비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전시회는 건축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사회 전체에서 뒷받침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시라든지 또는 다른 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이 건축 관련 전시회를 하는 그러니까 문화제를 하는 곳이 되게 여러 곳 있는데 울산이 아마 제일 적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것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사실은 조금 울산 지역의 구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자, 여기 울산 바운더리라고 보면은 요 개발 제한 구역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농림 지역이 바깥으로 있고요. 도시 지역이 흰 부분입니다, 이거. 그다음 이 부분이 뭘까요? 여기 산업 지역이잖아요. 산업 지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해안가 부분의 대부분이 산업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동해안 산책로가 다른 지역은 다 해안가 따라 가고 있는데 이 산업 지역의 분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내륙으로 들어와서 전국에서 내륙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태화강으로 들어왔다가 이 시내를 거쳐서 덕화, 본산, 덕화 이쪽으로 내려가는 다시 나가는 이런 구조예요. 사실은 이제 걷기로 보면 이제 다시보다 뭐 다시 걷다라는 테마로 가지고 봤을 때 울산 지역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진행하는 이런 트레일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산업공단을 지나가서 다시 생태화 도시 지역을 지나갔다가 다시 또 개발 제한 기역을 거쳐서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공간적인 이 체제를 가로지르는 보행로가 저는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걷다라는 주제로 도시를 바라볼 때는 건축가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뭔가 생각해 본다면은 삶의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에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울산이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과 정주인 인구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걷는다는 걸 주제로 도시의 굉장히 여러 가지의 면을 볼 수 있는 울산의 걷기 방식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울산 생각해보면은 울산이 어떤 부분에 특성화될까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보시면 되겠지만 생태 부분하고 생태적인 자연과 그리고 또 농사 지역하고 그리고 또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울산이 아주 고대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고래 산업도 있었고 그리고 철장의 문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근대화 산업의 기지 역할도 했었고 지금에서는 이제 생태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데요.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다른 산업 구조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그것을 관료하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태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녹색이나 어떤 그린으로서의 생태가 아니라 뭔가 삶의 방식 그리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인간과 자연의 공존 혹은 뭔가의 그런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평등한 구조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화, 소통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종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나아가서는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구조들을 담아내는 공단의 어떤 미래상까지를 좀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저 공단 지역과 자연 지역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그 경계를 없애가면서 좀 공단이 삶을 담아내거나 새로운 자연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좀 그 친인류적인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단의 공간 구조의 개편 혹은 물론 산업 구조의 개편하고 같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거대 담론이라서 실천 방안은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부터 벌써 이미 늦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결국 이렇게 이런 공간 구조들을 좀 하나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그런 미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걷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도시를 만드는 준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잠재성의 도시다. 울산은 잠재성의 도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장점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단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산업도시이고 그리고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어떤 그 역사 이런 것들 즉 어떤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고도 성장을 했다라는 그 이데올로기에 너무 아직까지도 잡혀있지 않는가 하는 게 조금 미래 앞으로의 울산 발전을 조금 가로막기보다는 지체시키는 어떤 하나의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행사, 즉 뭐 건축문화제와 같은 여러 행사들을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화적인 기반을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문화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꾸준히 그동안 있어 왔고 그게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발현시키기 위한 어떤 트리거가 아주 뭐라 그럴까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진다면 울산도 다른 도시 같이 어떻게 보면 풍부한 어떤 문화적인 토양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건축을 비롯한 여러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두 개 모두에 대한 작업들이 그런 행동들이 뒤따라야지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즉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뭐 쌓아왔었던 이런 어떤 역량들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계속 축적해 나가는 노력과 동시에 그거를 집결해서 이제는 이제 나타나도록 하는 어떤 계기, 큰 어떤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표출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역시 중요할 것 같고, 단점은 뭐가 됐건 산업도시가 갖는 어떤 숙명 같은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도시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속에서 울산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집합적인 기억, 어떤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도 비록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너무나 이런 성장 위주의,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압축된 성장, 고도 성장의 이렇게 시기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런 이념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전환해서 울산의 도시적 발전, 문화적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뭘 많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시민이 편한 어떤 건축이나 도시 공간을 만들자, 또는 이제 울산의 만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대에 따라 좀 틀려요. 문화도시, 그러면 창조도시, 그 친환경 생태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결실, 그러니까 한 예로 이제 뭐 KTX 역 주변의 역세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태화강의 그 국가정원, 그 다음에 그 중구에 보면은 이제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자리 잡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많아요. 울산 경제를 위해서 이제 울산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각 구군별로 보면은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관광 계획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하는 시점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옛날과 같은 그러한 어떤 고민들을 이제는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구체화시키는 곳에 이제 우리가
노력을 쏟고 생각도 하고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세트죠. 도시라는 것은 건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건물이 모이면 도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건축 공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 공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따라서 도시 공간도 해결되는 거고 도시 공간에 의해서 건축 공간이 또 제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는 떨어놔야 돼서는 아니죠. 항상 쌍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근데 막연해요. 사실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그게 뭐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도시나 건축이라는 것은 큰 흐름이 있고 어떤 규모도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 들으면은 특별 건축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 지역을 이제 특별 건축 구역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 이제 창의적인 건축물에 의해서 경관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도 향상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갖고 그걸 가지고 확산시키고 또 그 지역만큼의 어떠한 정체성도 마련해주고 그러한 것을 이제는 우리 울산에도 도입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공공공간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역광장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이라는 거는 울산을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 울산의 큰 곳이 뭐 태화강역하고 또 통도사역이 있는데요. 과연 그 관문을 통과하는 방문자들이 와, 여기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구나. 이 울산의 첫인상을 잘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잘 갖춰졌을 때 울산의 그 브랜드화 시키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역 광장이기 때문에 역을 포함해서요, 그 공공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이런 공공 공간 얘기할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가, 그것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역을 타고 가는 장소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모여서 누군가와 미팅을 하고 정보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적절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는, 거기에 잠시 머무르더라도 그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편안하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공간으로서 충분히 쾌적한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체적 아이디어보다는 저는 좋은 사례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킹스크로스역이 예전에 도심의 북쪽에 외곽에 있었고, 그리고 조금 낡은 역이었고, 그리고 테러가 한 번 있었어요. 폭탄 테러가 있어서 런던 시민이 몇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런던 안에서 시민들에겐 조금 어두운 공간으로 좀 치부되던 곳이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낡은 커머셜들이 좀 있고 접근성이 떨어졌고 이랬는데, 그 주변 일대와의 접근성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변 도로도 강화했고, 그 다음 버스하고의 연계성도 좋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복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는 그 디자인 대학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디자인 대학의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 그 안에 산업들이 서로 연계돼서 엮여서 발전할 수 있는 그 활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 새로운 활기의 장소가 생긴 거죠. 컨벤션 전공학과들 있죠. 그런 학과들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역 주변에 우리가 소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준 서비스 산업이 필요한데, 울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역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서비스 산업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과들이 들어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주변에 공업탑 노탈에서 지금 저 대하 강변
대학교까지 주변에 지금 철거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뭐 건축 행위도 지금 나는 지역도 있고 지금 주변이 좀 어수선합니다. 지금 남구 쪽에는 그 봉골로 주변에 많은 지금 건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그 교통 민원 또 먼지 소음 문제 많은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들에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금 더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뭐 이제 주변에 그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조권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만은 주변에 일조권 문제 또 우리 생활 주변에 또 뭐 주차 문제 또 교통 문제 주로 그런 그 민원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금 더 주변의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생활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이래 관해서 좀 이래 안전점검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정책적으로는 뭐 법에서 다 근거를 가지고 건축 행위를 합니다만도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그 도시 기반 시설이 한 50년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너무 도시가 밀접한 그 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그 주차 문제를 이런 것들을 우리 관해서 조금 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 성장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권 그린벨트 면적은 울산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와 북구는 면적의 절반이 그린벨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울산권 그린벨트는 도시 지분비를 따라 설정된 다른 권역과 달리 권역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울산은 기존 시가지와 그린벨트 외곽에 위치한 비도심으로 이원화되며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시 성장축 형성과 도시 공간 구조 설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인 1973년과는 다르게 도시의 성장 등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기존 그린벨트의 틀을 고수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게 도시 공간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성장 벨트를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울산권 그린벨트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적 검토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자체의 이양을 통한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울산의 지금까지 성장과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 외곽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죠. 특히 이제 그린벨트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야만이 울산에 지금 현재 있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이 또 확실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린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산업 수도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지금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도시 환경도 또 도시 건축도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울산의 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어떤 단합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직의 단합력에다가 기술력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어떤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뭐 기본적인 뭐 처음부터 자질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 독자적인 활동이 많이 있었고 또 산학연에 대한 그 뭐 연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내에서 건축사들과의 어떤 그런 연계가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건축 그 서비스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또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기술 능력 확보 거기다가 행정에서도 충분한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기관 또는 조직 업체 등등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의 어떤 그런 뭐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그 건축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이 행정에서도 충분히 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 행정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줘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그 울산의 건축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 방향들이 좀 가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 항상 생각이 뭐냐면 건축 디자인 지원 센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결국은 이제 총괄 계획가, 총괄 건축가가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총괄 계획가가 도시를 좀 새롭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그 뭐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는 뭐 조례라든지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야 된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라서 사실 그런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모든 것이 따라오던 그런 시절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편중돼 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 혹은 도시공간, 건축물의 형태 모든 것이 굉장히 편중된 그런 이제 도시인데 사실 현대의 산업도시, 현대의 도시는 굉장히 다양해야 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산업도시여서 모든 분야에서 편중됐었다는 게 우리 지역의 지금까지의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그런 경제적 기반이 매우 견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르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편중됐다면 지금은 산업 구조도 굉장히 다변화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뭐 종사자들도 그리고 인구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다 보니 산업문화 혹은 도시문화 그다음 도시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 그리고 건축물 도시공간 모두 다 좀 더 다변화되고 다양화돼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 울산이 다양하지는 못했으나 그게 앞으로는 변화하는 산업도시로 나아가려면 그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지속 가능한 변화하는 산업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자 장점이 경제적 기반이었는데요. 그게 편중돼 있어서 단점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 여건을 기반하고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하려면 그 단점을 꼭 극복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러려면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갖춰야 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예전에 한 몇 가지 특정 산업 혹은 몇 가지 제품
그리고 굉장히 큰 이제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큰 제품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제품이어야 되기도 하고 또 생산물이 작거나 아니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산도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는 필요한 이제 일이 아닌가 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 공간과 건축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냥 건조물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던가 아니면 에너지를 본다던가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다양한 계층을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단점을 장점화해서 그를 기반으로 모든 많은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울산의 산업도시가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울산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떠나는 청년 인재들을 붙잡고 다른 지역의 청년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또 울산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시설을 값싸게 공급하는 주거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적으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살기 좋은 주거시설이 많이 조성된다면 울산의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울산을 찾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옛 울주군청 청사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정도라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공주거시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청년 주거금융 지원이나 혜택, 절차, 기회 등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이를 한 곳에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청년 주거복지 지원 원스톱 서비스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생포라는 데 가보셨어요? 강생포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고래문화특구예요. 그리고 고래박물관 옆으로도 고래생태체험관이 있죠. 그 다음에 고래연구소가 있고 그 옆에 또 뭐 들었을 거야. 그 라인이 가장 고래문화특구의 핵심이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고래문화마을이 있어. 그게 연계가 돼서 거기 모노레일 같은 거 하나 싹 올라가잖아요. 그 고래문화마을에 올라가면 고래문화마을 체험하고 그 전망대에 딱 서갖고 그 장생포 일대를 쫙 보면서 그 아래에 고래바다 여행성과 고래박물관, 고래 체험관 이런 게 쫙 펼쳐져야 되잖아.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이 한 20평짜리 아파트가 뚝 들어서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뭡니까 이게? 뭔가 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더 이렇게 큰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그 옆에 울산대교가 쫙 지나가잖아요. 정말 멋진 장소야. 그런데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막 특구가 싹 죽어본 거야. 얼마나 울산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까? 방어진 항 제일 가운데에 또 상둥이 아파트 하나 빡 들어서 있고 그 뒤쪽으로 아파트가 방어진 꽃바위 넘어가는 그쪽으로 막 이 아파트가 막 이 우후 죽순처럼 촬영하러 스페인을 딱 갔는데 그 이제 스페인을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 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야. 근데 또 이상한데 스페인에 뭐 보러 옵니까? 건물을 보러 옵니다. 이라는 게. 건물요? 뭐 이거 무슨 건물 있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에 있는데 아니 이 에펠탑은 프랑스에 있고 한데 이거 뭐 볼 게 있다고 이러 오늘. 그 나라의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건물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아주 어울리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다 최근에 만들어진 그냥 사람 사는 집이고 일하는 공간이고 그랬는데 요즘 만드는 건물인데도 예쁘게 지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 건물 보러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을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고 울산의 어떤 이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가 이 무질서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질서 있게, 그러고 좀 도시가 이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 조례와 법을 정해서 도시계획법을 정해갖고 이 강변에는 좀 이렇게 낮은 건물 짓고 힘들지만 울산이란 도시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갖고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됩니다. 저는 울산의 큰 도로와 골목은 우리 도시 흐름을 주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대동맥과 모세, 혈관쯤 될 겁니다. 이걸 철학적으로는 뭐 생명, 소통, 공유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중간중간에 건축물이 또 들어서죠. 저는 이 건축이 도시의 얼굴이자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건축물의 색상이나 디자인, 너비와 높이, 또 낮 풍경은 기본이고요. 늦은 밤에 불이 켜진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조합이 어떻게 잘 놓여져 있을 때 보기 좋은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사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육중하고 진중할 때는 그래야 하겠지만 또 다른 상황에선 좀 유머러스하고 여유도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규격에 딱딱 맞춰서 질서와 균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구석구석 돌아다니기에 더없이 좋은 곳도 필요합니다. 쉴 수 있고 재미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걷듯이 머물듯이 그렇게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 곳은 같은 곳을 여러 번 걸어도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달라요. 맑은 날, 비 오는 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늘 새로워져서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도 공간이 공간과 하나 되기 때문에 켜켜이 스며든 삶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 역시 거리와 건축물과 하나 돼서 호흡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곳을 참 좋아해서 그런 곳을 자주 찾는 편입니다. 제가 사는 중구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건축문화재가 열리는 이 태화강 국가정원부터 태화강을 따라서 원도심까지 이어지는 공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강 둔치를 따라서 걷는 건 아니고요. 국가정원을 둘러본 뒤에는 어느 날은 국가정원 바로 옆 태화동의 카페거리나 주민들이 돌보는 골목정원도 아울러 함께 걷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전통장인 태화장도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는데 구석구석 오밀조밀 시골 풍경 이상으로 재미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원도심 문화의 거리입니다. 미술관과 갤러리, 또 공연장과 쇼핑가가 복합되어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울산의 역사, 요즘은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원도심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재개발과 재건축 바람이 거세게 불 텐데요. 저는 그것조차 하나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는 울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어떤 표정으로 우리와 마주할지 애정을 갖고 구석구석 가늠하고 살펴보는 일 저와 함께 여러분이 같이 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솔마루 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구의 신정동, 옥동 등에 걸쳐져 있는 산길을 걷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솔마루 길은 소나무가 많다고 지어진 이름으로 직접 걸어보시면 길마다 계속 소나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남산에서 출발해서 트레킹을 하는데요. 지금은 바빠서 자주 함께 하진 못하지만 시간이 여유로울 때 가족 또는 주민들과 함께 천천히 거닐면서 소통하고 좋은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도 남기고 자연스레 운동도 돼서 일석오조의 느낌이 들더군요. 여유롭게 걸으시면서 남산,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서남호수공원까지 한 번의 산책만으로 다채로운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남구 전체를 아우르는 길인 만큼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길이지만 그렇게 험하지 않은 길들이기에 가볍게 걷기 운동도 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한눈에 울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매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걷다가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갈 공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어 운동하기 좋은 남구에서 자랑할 만한 산책 코스입니다.